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제가 이분 기사를 엄청 썼는데 어찌나 많이 썼는지 또 쓴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희진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해도 네가 할 말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 영상은 많이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만들었나요? 오늘은 그의 에마 부가티 이야기입니다. 여포에게 적토마가 있다면 이희진 씨에게는 부가티 베이론이 있죠. 항상 그 부가티 베이론은 저에게 관심사였습니다. 주인 떠난 말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죠. 그런데 최근에 그 부가티 베이론이 팔린다는 소식이 있어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잠시 따라가 볼까요? 20억짜리 차를 만나러 가는데 전 따릉이를 타고 가네요. 그 소문대로 역시 원래 있던 자리에 없더군요. 원래 있던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가티 베이론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차를 좋아하는 사람 어디로? 가격 공개하기가 조금. 네, 가격 공개하면은 자꾸 이렇게 부가티를 계약한 뒤 딜러 전시장을 찾는 모습을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가티 베이론이 우리나라에 단 6대밖에 없던 차였기 때문인데요. 이 중 한 대는 바로 그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 씨가 갖고 있던 차는 국내 최초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라는 모델인데요. 그랜드 스포츠는 다른 부가티 베이론과 달리 오픈카 형태로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희진 씨는 이 차를 약 30억 원에 매입했다고 할 만큼 초고가의 차였죠. 이 차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취재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도로에서 이 차를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부가티 베이론이 찍힌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스타그램에 제일 먼저 올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관심을 끌게 됐죠. 사람들은 댓글로 주식 사기꾼과 압류 경매를 통해 누가 샀을지도, 저거 이병진 사기꾼 자동차 아님? 출소했나? 저거 옛날 이희진 차 아니냐? 이런 글이 달려있어서 제가 이 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갔는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차는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왔을까요? 지난해 4월 이희진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이 선고됐는데요. 이 씨가 차를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20억짜리 이 차 안 뺏고 뭐 했나?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6년 9월 검찰은 이희진 씨에게 66억, 동생인 이희문 씨에게 61억 원을 추징부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추징부전을 하면서 이희진 씨의 청담동 써니빌딩을 가압류했고요. 이희문 씨는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가 입점해 있던 바로 요 전시장이었죠. 이 빌딩하고 부가티 베이론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토요타가 입점해 있던 빌딩이었어요. 왜냐면 이 토요타가 건물이 가압류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희진 빌딩으로 유명해져서인지 이미지가 나빠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계약을 더 이어가지 않고 나가면서인데요. 그러면서 월세는 안 들어오고 건물을 살 때 빌린 돈에 이자만 내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희문 씨 측은 2017년 5월에 이 빌딩을 306억 원에 판매를 결국 했습니다. 당초 350억 원 이상 가치가 나간다는 평가보다는 크게 줄어든 액수였죠. 2017년 5월 29일 건물을 판매하면서 이희문 씨 이름으로 걸려있던 61억 원을 냈고 같이 가압류되어 있던 부가티 베이론의 검찰 추징 보전도 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희진의 에마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팔 수는 없었죠. 왜냐? 두 형제 모두 감옥에 찬 바닥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해 11월 이희문 씨가 구속영장 만료로 출소하면서부터입니다. 2019년이 되면서 이희문 씨는 이 차를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도 들릴 정도면 많이 부단히 노력을 좀 했던 것 같네요. 왜냐면 차를 팔면 2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이, 이 차가 대충 한 시세가 20억 원 언저리인 것 같은데요. 이 현금이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제야 팔렸다는 건 어떤 바로 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슈퍼카 업계 관계자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20억 원 이상 하는 차기 때문에 꾸준한 정비 기록이 있어야 믿고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나 방치가 돼 있으면서 정비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차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모델이 오히려 국내에 단 한 대뿐이라는 게 그 발목을 잡습니다. 누가 봐도 이 차 이미지는 이진차라고 고정됐기 때문이죠. 실제로 도로 위에서 찍힌 부가티 베이론 모델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이진차다 이거였습니다. 댓글 보셔도 아시죠? 다 이진차 주식 사기꾼차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다른 슈퍼컵계 관계자도 너무 소문이 안 좋게 났다. 이 차를 사서 구설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국내에서 팔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이문 씨는 해외 판매를 위해서 먼저 프랑스에서 정비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정비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해외에 팔려면 기록이 확실히 있어야 되니까요. 이후에 정말 이 슈퍼컵계 관계자의 예측대로 한 독일 사이트에서 짜잔 차가 발견됩니다. 바로 짜란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16.4 카본 퍼스트 오너라고 써있는데요. 가격은 무려 176만 4,706유로, 우리나라 돈 약 21억 원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세금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독일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독일하고 FTA 체결이 된 국가에 하나는 가격이고 아닐 경우에는 약 27억 원까지 210만 유로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았는데요. 먼저 가격이 그렇게 싸지가 않고 후려칠 마음은 없었나 보죠. 두 번째로 부가티가 희귀하긴 하고 하이퍼카지만 아주 인기 있는 브랜드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주인도 그렇고 정비 기록이 붕 뜬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가장 좋은 경우는 중국 부자들이 사주길 기대하는 게 확률이 좀 높을 거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판매글에도 소소한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나라 판매글도 아니고 무려 21억 원짜리 해외 판매 27억 원짜리 차를 어떤 소소한 거짓말을 했냐면 바로 요 퍼스트 오너입니다. 이 차 제목이 부가티 베이론의 첫 번째 오너가 판다고 써있는데요. 이진 씨는 이 차의 첫 번째 오너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진 씨는 약 700km 주행한 부가티 베이론 중고차를 일본에서 약 17억 원에 사왔다고 하는데요. 이 씨가 첫 번째 주인이 아닌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진 씨는 이 차를 30억 원 주고 사왔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고차를 샀다는 게 드러나면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이 드러나는데요. 이진 씨는 이 차를 30억 원 주고 사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17억 원이었던 거죠. 취등록세, 관세 등에서 20억 조금 넘게 내고 사왔다고 하네요. 실제로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3월 8일쯤에 20억 원에 판매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확실한지 확신은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좀 못 믿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 제보자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던 건 제가 만난 전문가들 대부분이 워낙 국내에서 판매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9일에 도로에서 주행 중인 부가티 베이론 사진을 보고 판매됐다는 소식이 진짜구나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남쪽으로 들어간 사진 결국 팔리긴 팔린 것 같습니다. 누가 샀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혹시 아는 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걸 또 사긴 사네요. 진짜 확실히 귀하긴 한가 봐요. 페이스북 기자원 김기자 검색 후 팸해 주셔도 되고요. toyo-co.kr로 메일 주셔도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진 피해자 모임 대표는 이 씨 형제 앞으로 아직 벌금과 추징금이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이 차가 판매돼 이 씨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그건 검찰의 잘못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추징 보전을 다시 청구해서라도 이 20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그러니까 팔리기 전에 다시 추징 보전을 또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좀 너무나 늦어버렸죠. 이미 팔렸다는데 어쩔 수 없는데요. 어쨌건 만약 팔렸다면 20억 원을 챙긴 이 씨 형제님들 축하드립니다. 이 20억 원은 피해자들과 합의 좀 하시는데 쓰면 어떨까요? 얘마 진짜 어디로 갔을까? 참 궁금합니다. 누구 차고로 들어갔을까요? 2,700km 정도 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00km에서 샀으니까 대충 2,100km 정도 탄 거죠. 보너스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차들은 거의 모든 차가 감가상각을 맞는데요. 줄여서 감가라고 하는데 이 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2010년형 아반떼, 아니 나한테 어울리는 건 2002년형 월드컵 에디션 아반떼 혹은 99년형 황금 마티즈, 골든 마티즈 같은 게 어울릴 텐데요. 하여간 이런 마티즈들 아반떼 안 타도 몇 년 지난 차 사고 싶지 않잖아요. 살 일 없고 가격이 떨어지죠. 옛날 차 성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하이퍼카들은 감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감가가 아니라 값어치를 더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씨도 17억 원에 사서 20억 원에 팔았다고 하니까 가치를 좀 더 받은 거죠. 물론 취등록세 관세하면은 거의 또이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리고 만약에 주인만 잘 만났다면 이 에마가 이진 씨 차가 아니었다면 그 이상도 사실은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부가티 베이론 이런 하이퍼카들은 일정 대수만 팔고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미술품처럼 값어치가 오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네요. 이 이진 씨가 타던 부가티 베이론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부가티 시론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C로는 또 이진 씨와 상당히 연관이 깊죠. 구독도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번 블루홀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이 블루홀로 대박난 이진씨 과연 진짜 대박 났을까요? 뭐 이런 거 대박 소소하게 나긴 했습니다. 다른 게 더 망해서 그렇지. 더군다나 2차 부가티 베이론 더군다나 2차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모델이